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히치콕의 어두운 면에 관해서 말입니다. 히치콕은 금발 여배우에 대한 병적 집착이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영화 새에 전형적인 금발 미녀 T.P. 헤드런을 캐스팅한 히치콕은 강박적인 통제를 통해 그녀를 지배하려고 했죠. 헤드런은 후에 인터뷰에서 히치콕에게 심리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히치콕이 촬영장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조종하려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위협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히치콕의 성적인 요구를 헤드런이 거절하자 히치콕은 화가 났고 이를 영화를 찍는 동안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했죠. 영화 새에 등장하는 새들은 오늘날의 영화들처럼 CGI가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새들입니다. 영화 자체는 대단히 뛰어난 걸작 스릴러였지만 헤드런에게는 이 영화를 찍는 자체가 공포였죠. 히치콕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헤드런을 벌주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진짜 새들 사이에 헤드런을 밀어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영화에 담긴 그녀의 공포는 연기가 아닌 진짜였던 것이죠. 이런 끔찍한 상황은 후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HBO의 전기 드라마 2012년작 더 걸입니다. 이 드라마는 히치콕과 헤드런 사이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헤드런은 시에나 밀러가 연기했고 알프레드 히치콕은 토비 존스가 연기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버드 제작 과정과 그 이후 마니 촬영 과정에서 헤드런이 히치콕에게 겪었던 심리적, 정신적 학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히치콕은 헤드런에게 집착하고 성희롱을 하며 헤드런이 히치콕을 거부한 후 그녀를 영화계에서 매장하려고까지 한 비열한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거장의 민낯인 거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히치콕의 부인도 이런 히치콕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두 침묵했던 것이죠. 히치콕의 이런 만행은 오늘날 미투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감독이라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쥔 남자들이 때때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다행인 점은 헤드런이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버드를 통해 여배우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후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후 그녀는 열정적인 동물 권리 운동가가 되어 삼발라 프리서브와 같은 동물 보호 단체에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이런 히치콕과 헤드런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감독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영화라는 목표를 위해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감독의 지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감독들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선을 넘어가곤 하죠. 특히 여배우들에 대한 감독들의 지배욕은 영화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김기덕 감독님의 경우와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욕망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고 들어가던 김기덕 감독은 안타깝게 자신의 예술적 욕망 속으로 중심을 잃고 휘말려 들어가 자신의 영화와 똑 닮은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는 인간의 무의식, 에로스와 타나토스, 즉 성과 폭력을 다룹니다. 이 성과 폭력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술가는 이 성과 폭력을 의사나 검시관, 검사처럼 냉정하고 날카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원초적 본능이 인간을 어떻게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깊이 있는 예술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능이라는 위험한 충동을 이해하고 또 슬기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와 예술의 위대함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시면에서 움직이는 무의식에 빛을 비추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감독들 중에는 이 본능이라는 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탐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어둠의 유혹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두려는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스탠리 큐브릭은 사적으로는 배우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위해 배우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스티븐 킹 원작의 호러 샤이닝을 찍을 때 여배우 셜리 두발로부터 공포에 질린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 스태프들에게 셜리 두발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억압해 실제로 셜리 두발을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큐브릭은 촬영 직전 셜리 두발의 대사만 수시로 바꾼 건 물론이고 조그만 실수에도 심하게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촬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셜리 두발 때문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죠. 특히 잭 니콜슨이 도끼로 화장실 문을 내리찍는 장면의 경우 사흘 동안 문 60개를 부수며 촬영했고, 촬영 막바지 6주 동안은 카메라 앞에 서서 12시간 눈물을 흘리다가 실신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비열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최악인 것은 이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셜리 두발은 최악의 영화를 뽑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도 평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셜리 두발은 2009년 홀로 오두막에서 지내며 괴상한 행동을 한다는 보도가 나온 후 2016년에 출연한 정신상담 프로그램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작품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감독이 한 여배우의 삶을 망쳐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감독은 강한 에고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때로 이 강한 에고는 한 인간을 괴물로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